자, 어제에 이어서 그래도 좀 기분 괜찮은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XRP가 올랐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직도 가격이 낮긴 하지만은 그래도 안 오른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659불, 그리고 XRP는 0.176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XRP가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살짝 올라가다가 주춤하면서 다시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을 무시할 수 없겠죠. 따라가고 있는데 XRP는 오랜만에 비트코인과는 약간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기사도 나오게 되는데요. XRP 상승세 지속하며 새로운 최고치 가능할까? 벌써부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레발을 막 쳐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가들의 의견을 또 모아놓은 것인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링그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XRP가 저항 수준을 돌파해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0.25달러를 향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2센트 중반, 여기까지만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캡틴 바이빅이라는 트레이더는 XRP가 25센트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40에서 5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반면에 또 다른 트레이더인 나가하툼이라는 분석가는 XRP의 최근 추세에서 약세장의 신호로 여겨지는 베어 플래그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면서 XRP가 9센트 초반대까지 폭락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리또 속이다,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XRP 계속해서 올라가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리또 속이 또 한번 터져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살짝 흔들릴 때 와장창 떨어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일단은 저희가 기다리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또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얼마 전에 이 솔로제닉의 솔로 토큰 거래소들 9군데에서 상장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 거래소 명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hitBTC, bitforex.com, 빌렉시 익스체인지, 코인타이거 EX, 코인스빗, 프로빗 익스체인지, 화이트빗6, 시스템코인, 토큰스넷 등등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들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거래소는 아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나름 좋은 뉴스라고 야후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부디 솔로 프로젝트가 성공해가지고 XRP 레저 활용에 대한 좋은 예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커스 트레처 리플사에서 고객 만족 부서의 부사장을 이제 맡고 있는 분이시죠. 유럽 금융계에서는 잔뼈가 굉장히 굵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이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XRP의 중앙 집중화 우려에 대해서 그는 XRP는 탈중앙 오픈소스 디지털 자산이다. XRP 원장은 본질적으로 탈중앙화 민주적 합의 메커니즘 위에 설계가 되어 있으며 어떠한 당사자도 통제할 수 없다. 리플사도 마찬가지로 통제할 수 없다. 리플사 역시 XRP의 성공을 가지는 이해관계자일 뿐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정작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 시스템의 탈중앙화라든지 누가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런 것조차도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들이 이제 문제를 삼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리플사가 들고 있는 물량이 너무너무 많다. 리플사 임원들이 들고 있는 XRP 물량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채굴되어 있는 XRP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그 여타 다른 코인들도 채굴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에 팔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또 반대하면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채굴자들은 네트워크를 유지하지 않느냐. 리플사는 미리 다 채굴을 해놓고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채굴자들은 채굴을 함으로써 전력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지만은 XRP 같은 경우는 이미 채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네트워크도 보안이 오히려 더 뛰어난데, 이처럼 전력 낭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에도 더욱더 친화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사가 대량의 XRP를 아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리플사뿐만 아니라 리플사의 임원들 크리스 랄슨이라든지 제드 맥켈롭도 엄청나게 XRP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비난은 계속해서 진행되게 될 것이다. 만약에 XRP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까지 욕을 먹지 않을 텐데 XRP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더욱더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 리플사의 임원들이 XRP를 많이 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빵용도 많이 들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리플사에 걸린 소송에 대해서 이 소송을 건 사람들이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빵용이 들고 있는 물량에 관해서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리플사의 XRP 증권법 위반 소송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브래드 갈링 빵용 하우스 리플 CEO가 투자자들에게 XRP 판매를 홍보하면서 동시에 보유 중인 XRP 매도에 나섰다는 것. 소송 제기자들은 소송 자료에 XRP의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며 매수와 지속적인 보유를 강조하면서도 2017년 6,700만 XRP를 팔아치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빵형이 팔아치웠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현금화 역시 토큰 확보 후 불과 며칠 후에 이루어졌다라고 강조를 했다. 소송 제기자들은 또한 현존하는 1000억 개의 XRP는 모두 2013년 리플이 한순간에 창조해낸 것으로 투기 외에는 어떠한 기능도 없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주장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기는 합니다. 빵형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XRP 임원들이 XRP를 판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사람들에게 XRP 판매를 홍보하면서 뒤로는 XRP를 팔아 제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 빵형이 XRP를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매수와 보유를 강조를 했다. 이거는 뭐 거의 투자 조언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상당한 억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소송 제기자들은 현존하는 1000억 개의 XRP는 모두 2013년에 리플사가 한순간에 창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틀렸죠. 이 1000억 개의 XRP는 2012년에 제드 맥켈롭, 알서 브리더, 데이빗 슈월츠가 함께 오픈코인이라는 회사 내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 후에 이제 리플사가 설립이 되었고 이 XRP는 리플사에 주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황당한 것은 XRP는 투기 외에는 어떠한 기능도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미 송금을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 정말로 투기 외에 어떠한 기능도 없다라고 친다라면은 그러면 왜 샀어? 라고 저희가 간단하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누가 사라고 강요를 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사놓고 남 탓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XRP 레저 같은 경우는 금방 또 여기에서 사용 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솔로 토큰이 위에서 활용이 되고 있죠. 아무튼 이 어거지 주장, 리플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부자가 되고 있으니까 돈을 좀 더 뜯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망할 놈의 증권법을 빨리 좀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SEC는 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또 이 전염병 핑계대고 집에 짱 박혀가지고 넷플릭스나 보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잡음을 전부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부러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SEC의 최근 행보를 보시면은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말도 많이 하고 결단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XRP만 유독 이제 좀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 검은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소식이 나왔었죠. 뭐 일단 XRP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소식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의 국민은행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업무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사업의 확장에 나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1월 KBDAC라는 상표를 등록을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상표를 출원하면서 총 20개의 업종을 등록을 했는데요. 그 목록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로 암호화폐 관련 통화 거래업, 그리고 디지털 자산 투자 및 운용업, 디지털 자산의 장외거래 중개업, 암호화폐와 통화 간 거래를 위한 온라인 디지털 자산 거래 제공 금융업 등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자, 암호화폐 업계 같은 경우는 이를 두고 KB국민은행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에 나서기 위한 신호탄을 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해외 암호화폐 관련 언론사에서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이미 100% 확신하는 듯한 그런 투로 기사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은행 등 이제 유럽 쪽에서 특히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업에 뛰어드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빵형의 과거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빵형은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조만간에 그때 당시는 2019년을 기점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었지만은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업계로 말 그대로 빵형이 예측했던 것대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죠. 이제 빵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많은 은행들이 정말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모습이 누그러들면서 오히려 암호화폐를 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은행들의 모습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빵형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 은행 코인, 예를 들어 JPM 코인 같은 코인들이 나오기 1년 전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은행들이 자기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또 그대로 들어맞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영상을 그때도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빵형은 JPM 코인이 나올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영상에서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이처럼 빵형이 예측하는 것들이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계속해서 들어맞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XRP 커뮤니티 멤버들도 이제 호응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빵형이 또 다른 예측들을 한 것이 있었죠. 앞으로 암호화폐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 만한 그런 것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고, 나는 XRP 3일, 3주, 3달 가격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관련된 유틸리티가 증가함으로써 이제 그것에 관련된 코인 가치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예측들도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그 예측이 맞다라면은 XRP 관련 생태계가 발전하면서 가치도 같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박수무당 빵형의 예측이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자면은 예언이 계속해서 맞아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말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잘 쉬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한 편만이라도 꼭 봐주시기를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